아주 날것으로 표현하면 내 맘대로 자식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다 바꿔 말하면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상담사로서 좀 가장 중요한 건 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일정할 수가 절대 없어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상담 심리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생정보통 MC 허경입니다. 저도 초보 상담사로서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은데요.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업하신 상담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음오름 심리상담센터의 박정원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있는 마음오름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마음오름 심리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조금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상담 선생님 6분하고 이제 놀이치료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 이렇게 이제 계시고요. 선생님들 간에 그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한 사례를 어떤 사례는 이 선생님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사례들을 또 이 선생님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 간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저희 어떤 특장점이라고 본다면 놀이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전문가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들을 그때그때 즉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 놓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센터의 어떤 특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센터 이름을 마음오름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보는 직업이고 또 마음 안에서 함께 있어줘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 마음 위에 올라서서 우리 마음을 내려다보고 혹은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오르다 이런 뜻으로 마음오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오름이라고 들었을 때 마음을 올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 위에서 조금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업하신 지 2년 정도 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개업하실 때 세우신 목표는 무엇이고 현재 시점에서 그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좀 많은 분들께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좀 시작을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제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어느 기관을 가서건 행정 업무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정 업무는 굉장히 좀 진을 빠지게 하고 그래서 행정 선생님을 이제 모시는 거 또는 이제 상담자 선생님들께서 사례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저희 측에서 적어도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하지 않는 거 상담에 집중하실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이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청소년 동반자라던가 이제 그 각종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담자와 약간 그 상담자 외의 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 사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책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례 회의를 할 때 상담자의 역할이 여기서 어디까지이고 또 여기서 이 상담자의 역할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했던 경험들이 지금 현재 운영할 때에도 운영자와 그리고 또 그 상담자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프리랜서 유료센터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그 센터마다 세팅이 좀 달라요. 그리고 비용도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조금씩 다르고요. 아, 나한테는 어떠한 환경이 맞겠다.
나한테는 어떠한 분위기가 내가 일하기에 용이하겠구나 이런 지점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업을 실제로 실행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프리랜서로 유료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뢰하시는 내담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사례가 쌓여요. 저희 내담자 중에 뭔가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몸에 좀 젖은 채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비번이랑 막 다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한데 그거를 막 치고 못 들어오시고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센터 차리고 난 뒤에는 이제 내담자분들께서 이 문을 이렇게 쑥 열고 들어오실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개업하시기 전에 이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 센터를 개소하게 된 동기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혼란스러우시거나 명확하지 못하시다면 되게 자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어떤 홍보 수단 이런 거에 되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센터의 홍보와 마케팅에도 다 이렇게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좀 많이들 생각해 놓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두 번째는 세무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최근에서야 그때 세금 처리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비용 처리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선생님 혹시 제가 개인적인 질문 궁금증이 하나 들었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상담 서비스가 면세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네. 등록할 때 잘 등록을 하셔야 돼요. 면세로. 사업자 등록할 때 네, 등록할 때 면세로 이렇게 실수하셔가지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분하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면세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궁금증도 해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상담소가 4호선 범기역 인근에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거기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먼 곳의 거리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한 15분, 20분 이내의 지역들을 좀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뭐가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역세권이었으면 좋겠고, 뭐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매물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혹은 이 건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그제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죠. 제가 개소할 때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지체가 됐거든요. 좀 시간이 되실 때 여유롭게 이곳저곳 비교해 가면서 어떤 그런 매물들을 좀 찾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취방을 구할 때 발로 뛰어라 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상담소도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네. 네. 뻔한 말인데 네네. 네,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센터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인테리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문외한이에요. 우선은 이제 소개를 좀 받았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해 주시기를 핀터레스트 같은 그런 곳에 가시면 되게 예쁜 공간이 많아요. 상담센터, 상담소, 상담실 이렇게 치면은 정말 되게 예쁘고 너무 이렇게 멋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공간을 몇 군데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진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저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깔끔하지만 병원 같지는 않은 분위기고 그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횡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바꿔 말해서 상담자가 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 오시는 혹은 초대받는 우리 내담자 분들께서도 저는 같이 편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인테리어 업체와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개업 초기에 혹시 어떻게 마케팅과 홍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업하실 때 주변의 동료 선생님이라든지 선후배 선생님들께 많이 알리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플레이스에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린다고 바로 승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증을 보고 그쪽에서 뭐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플레이스 메뉴를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운영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몇 가지가 준비가 되면 이제 등록은 바로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센터에 대해서 알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내용을 쓸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곳에서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개인으로 코칭도 해주고 이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소 전에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글도 좋고 의미 있는 어떤 내용도 좋은데요. 되게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여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글은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인터넷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담자분들께서 써주는 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올렸을 때, 또 혹은 그 상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일반 분의 어떤 시각에서 궁금할 수 있는, 뭐 접수 상담이 뭔가요? 아니면은 이제 상담이 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요? 라든지,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제 일반 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클릭수가 높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야 센터를 오고 혹은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바우처 지정 기관이라고도 들었는데요. 네. 어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 센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진행하고 있고,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우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처음에 바우처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왜 이런 바우처는 혹시 하시냐, 왜 안 하시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요구들이 좀 들어와요. 그들이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어떤 발달과 적응이 이루어지시면 되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마케팅과 어떤 홍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뭐 따로 홍보 비용을 투자하고 따로 비용을 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해가면서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라에서 이제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이제 임상심리사. 근데 최근에는 학회 자격증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석사 졸업 이후 몇 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기준이 좀 되긴 하거든요. 가장 좋은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우처 사업을 쳐보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청에 전화를 해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리 상담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지 이런 것들 직접 문의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바우처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행정 업무 처리가 확실히 늘어나요. 어떤 들어야 될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료들은 이제 요구하거나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이런 그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고 내가 이거 할 만하겠다 아니면은 이게 아주 쉽지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우처마다 요구하는 요건들이 다 너무 다양하고 세세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담사 선생님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시설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희 센터의 룸은 비춰지는 그 유리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비상 상황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어떤 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유리를 바로 깰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좀 이렇게 실루엣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치들을 좀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거지만 상담실 내부에는 뾰족하거나 또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을 배치해 놓지 않는 거,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담을 먼저 이제 문의를 주실 때 그런 관련한 어떤 위험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저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여쭤보고 좀 더 안내드리고 혹은 다른 혹시 방법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시간을 좀 두고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약간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일어났을 때 대처보다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실제 개업하신 후에 느끼는 개업의 단점과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날것으로 표현하면 내 맘대로 어떤 그 공간과 어떤 다른 구조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이전에 기관들에서 일을 했을 때는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 가치나 제 어떤 분위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개업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상담자 처우는 전 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업을 하시면 물론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크게는 세 가지 측면들이 다 바꿔 말하면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율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센터의 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할 건가? 사소하게는 이런 거부터 다 이제 센터장님들 혹은 원장님들의 선택이실 거잖아요. 뭔가 운영이 안 되거나 놓치거나 하는 것도 이제 제 어떤 책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좀 낫다라는 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커뮤니티 중에 개업 상담사 선생님들의 어떤 모임을 좀 추진해 주셨어요. 이제 시도하는 단계이긴 하나 요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혹은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그 운영 과정에서의 그 난감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리적인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좀 해볼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 경제적 부분에서? 네, 매출, 수익. 수익 부분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 만족의 수준은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요렇게 되는데 이 요렇게의 지점이 한 해 갈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선생님들께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다들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 한 가지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상담사로서 좀 가장 중요한 건 윤리적인 소양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건방을 피해갈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내가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구멍들이 막 보여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문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저희의 업이 정말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윤리적인 태도 그리고 윤리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담사의 윤리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세우실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센터도 다른 지역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목표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제가 좀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 마음오름 심리상담센터란 어떤 것일까요?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보고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내고 자식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약간 미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아, 있고 네. 사랑스러운 면도 있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개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개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상담 현장에 되게 생생한 이야기들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